일단 제가 이게 나오면서 저희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오늘 우리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저기 차를 타고요, 그리고 산업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냉매 장치입니다. 차량 내 냉매 장치, 냉장고 장치, 냉동 장치, 그 다음에 비료 생산하는 거, 그 다음에 저기는 이제 폐기물, 여러 가지 우리가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지금 이렇게 완전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주로 CO2, 그다음에 CH4, 메탄, 쇼크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6대温室가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그 자연의 혜택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생태는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알게 모르게 병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병이 든 것을 5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어느 정도 깨닫게 되었고, 여기서 이제 지금 보면 자연 순환 생태계를 가지고 아주 청정한 자연 환경을 보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CO2를 수술해가지고 광합성 작용을 일으켜서 산소를 배출합니다. 중간에는. 그러면 이제 사람이나 산업 활동들을 보면 대부분들이 흡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계점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구의 역사를 40만 년 동안 축적한 나사의 데이터입니다. 그 보시면 여기 점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300dpm 기준입니다. 그리고 150에서 300dpm, 그건 440dpm. 그래서 그 40만 년 동안에 이 빙하기입니다. 빙하기가 내번에 있었고, 우리의 지구 역사는 2013년 현재 이 지점입니다. 문제는 1950년대 300ppm에서 오늘날 2013년에는 2년 전이지만 400ppm으로 거의 100ppm이 올랐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온실효과를 유발하게 되면 CO2 농도만 측정합니다. CO2 농도가 아까 적혀 있었지만 6대 온실가스 중에서 88.6% 차지합니다. CO2 농도가. 메탄은 4.8%. 기타 미미하죠. 그래서 이런 CO2 농도가 실제적으로 이런 데이터는 나사가 북극의 빈 핵을 추출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역산해가지고 가스 성분을 산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스 성분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봤는데요. 이 400ppm이 언제 있었냐면은 500만 년에서 170만 년 전에 멤버스가 살았던 그 시대에 400ppm이 올라갔답니다. 그래서 많은 화산 활동이 있었고요. 한 이동이 있었고, 이걸로 인해서 온도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온도 데이터입니다. 온도 데이터를 보면 만약에 현재 온도보다 현재 온도보다 2도씨가 상승했을 경우, 평년도 2도씨가 상승했을 경우는 급격한 빙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래서 이거는 이제 20년 동안에 관측한 데이터입니다. 그 한국의 고려 대기환경연구소에서 서해안 쪽에서 이제 가스 측정 센터가 있습니다. 요거는 미국 노아, 그래서 미국 해양기후국에서 측정한 1960년도부터 2010년까지 데이터입니다. 비슷하게 41ppm에 35ppm. 청정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하와이 지역입니다. 우리 동아시아 지역보다 차이가 얼마 안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모두 인류의 문제고, 앞으로 어떻게 지구가 그 다음 단계가 빙하게 될 것이냐, 아니면 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해서 어떤 재난이 날 것이냐, 지금 관심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나사에서는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한다라고 이렇게 되고요. 저희 회사는 ELT 센서입니다. ELT 센서. 그래서 환경을 중시하는 그런 센서 기업입니다. 그래서 센서를 주로 센서와 응용품을 만들고 있고요. 부천에서 소지하고 있고, 2013년 11월 설립을 했지만 재창업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업 경력은 11년
2014년부터 시작했고요. 그래서 센서로 스마트한 미래를 전개하자. 그래서 요즘 IoT 시대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센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고품질 가스 센서를 차별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저희 제품으로는 CO2와 CH4, 메탄을 주로 현재 대량 양산하고 있고 나머지 개발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품을 소개드리면 이 엔진에 해당됩니다. 센서 모듈. 이 검색으로 입히는 것은 광 도파관이기 때문에 내부의 광의 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한 제품, 모니터 제품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 툴도 있고, 그 다음에 계측기, 분석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NDIR이라고 해가지고 IR 중에 4.24 마이크로미터의 CO2 분자 사이즈를 잡기 위해서는 광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광원에 의해서 광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이제 IR 광은 비쌉니다. 그래서 이거는 100일 정도 써가지고 CO2 농도가 이제 필터에서 검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는 국내 6건, 해외 해가지고 총 10건 있고요. 특허에 대한 계약적인 개념도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생산 설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생산 설비를 5개 정도를 키울 규모의 경제로 나가야 될 시점에 와서 저희들이 이제 발표하고자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광도포관 설계 기술과 센서 교정 기술, 그리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광학 회로 설계 기술과 이것을 이용해서 소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소형화시켜가지고 제가 지금 이제 휴대폰에 이렇게 꽂아 다니고 있는데요. 이 정도의 사이즈로 휴대폰에 지하철 타면서 저도 보고 있고, 아까 늘 보고 있었는데 3,500ppm,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실내에. 그래서 잠이 오고 졸음이 오고 여러 가지 원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한마디로 타이밍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존 가격도 있습니다. 한 30개 급여. 그래서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는데 규모가 지금 작습니다. 그래서 제품 하는 분야는 실내 환기 공조 분야가 대부분 되고요. 실내 환기, 가전, 차량대, 에쿠스에 드디어 탑재되기 시작했다고 이제 발표되었죠. 그 다음에 각종 IBS 시스템, 그 다음에 농산물, 비닐하우스 내부에 온 CO2를 버섯 재배사에서는 CO2를 넣어줘야 돼요. 더 많이. 보통 바깥은 400ppm인데 버섯 재배사는 2000ppm 이상 넣어줘야 돼요. 그걸 먹고 자랍니다. 배측기 등등.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수집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많은 빅데이터가 형성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생물 성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집적을 해서 어떤 효율적인 식물 공장이라든가 뭐 아시안이라든가 인터스텔라 같은 우주로 나갔을 때 식물 공장 그 안에 키우는 조건들 이런 것들을 데이터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매출의 80%가 수출입니다. 그래서 일본 지점이 있고요, 중국, 대만 에이전트가 있고, 국내도 있고, 유럽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수요가 선진국에 대비해서 미미합니다. 그리고 저희 주요 경쟁사는 해외사입니다. 해외 메이저급, 스웨덴, 미국의 2개사인데 각각 한 300만 개씩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10만 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국내 경쟁사는 저희보다는 적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2020년도에는 현재는 10억대입니다. 2020년도에는 전체 연평 성장률 41%를 가지고 140억 원이 되지 않을까. 지금 15% 정도 보고요. 근데 이게 CO2 전체 수익 2%입니다. 그래서 2%를 잡았기 때문에 아주 보수적으로 잡은 거고요. 전체 시장은 한 8,200억 원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경제를 달성해가지고 단가를 낮추고 수요를 높이고 이런 쪽으로 가야 되고요.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투자 금액은 이 정도 됩니다. 17억 정도 되고요. 그래서 CO2 농도 기준입니다. 1000ppm 이하여야지 보통 합리적으로 깨끗한 공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어서 바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많이 주셨는데요. 먼저 ELT 센서, 네,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질문 첫 번째 질문은요. 가스 센서를 만들어서 어떤 수익 구조를 만든다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저희 고객사들은 사실 저희가 주요 대상으로 고객사들은 이런
공조 시스템 업체입니다. 그래서 여기 실내 한기 하더라도 공조 시스템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지하철 안에도 CO2 센서가 있고, 그런 업체들이 시공을 하면서 자동 예를 들어서 사람이 빠져나가면은 CO2 농도가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불도 다 끄고요, 시스템도 다 끄고. 그러니까 큰 빌딩들은 이렇게 자동 공조를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일이 될지 볼 수가 없거든요. 이제 스마트 빌딩에 주 쓰이겠죠. 네.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보여주신 휴대폰 연결 CO2 센서는 그 소비자가 어느 정도로 사용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사실 저희도 그러니까 이런 초소형 기술을 가지고 그다음에 USB를 접목시켰는데요. 수요는 아직 예측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일본 시장에서는 바이어가 자기들이 금융 투자까지 해보겠다 하면서 이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마지막 말단까지는 저희들이 직접 관찰을 하고 있지 않지만 수요는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요즘 폭스바겐, 아우디 등 독일 차들의 배기가스 문제로 지구촌이 떠들썩한데요. 지금 하시려는 사업이 이번 자동차 배기가스 사태로 수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예, 저희는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태가 일어날 때마다 다시 새 판이 짜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저희들이 삶의 질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 기술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결코 나쁜 것은 아니고, 차량 내, 그리고 사실은 이동하는 차량들이 CO2, 우선 용량, 이런 가스들을 많이 발생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는 이런 그린 에너지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반드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심사위원분들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그 센서가 CO2 말고 다른 것도 질소나 뭐 이게 안 좋은 유해가스 그런 쪽대 센서도 개발이 되는 거죠? 네, CO2를 줄여게 왔습니다만 일단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메탄가스, CH4,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CO는 아주 미량입니다. 양이 적을수록 줄여지고 있죠. 제가 어떤 그러니까 보안 어떤 그런 회사에 갔더니 지금 공기 오염 부분에 관련된 어떤 그런 보안 시스템 이게 굉장히 핵심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카메라를 못 잡으면 더더욱 잡을 수 있습니다. 그걸 설치하면 CO2가 올라가면 설치에 규정이 있나요? 아직 걱정이 되어 있습니다.